10월 2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크게 가격에 변화 없이 횡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기간이 한 6월 중순에 시작해서 지금 10월 중순까지 한 4개월 가량 위로 뻗어 나간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이 기간이 길다 나쁘다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죠. 누구한테는 4개월이 길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4개월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간이 길수록 상승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 기간이 길수록 상승에 유리하냐? 이게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차트는 기간과 파동 간의 관계가 있어요. 기간과 파동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가에 많이 사서 고가에 많이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저가에 많이 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되느냐? 만약 저가의 파동이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많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파동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 개인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가 가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동이 적은 형태로 갑니다. 파동이 적은 형태로 가면서 개인들한테는 매수 심리를 점점 줄이고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우리가 이전에 하이먼 민스키 모델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저가에서는 파동이 적은 형태를 항상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저가에서 나오는 형태를 보면 박스권 행보가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이 이후에도 똑같아요. 사실 저가에서 움직인 만큼 파동이 생기고, 또 크게 보면은 이 저가의 박스권만큼 파동이 생겨서 크게 움직입니다. 이게 보통 고가에서는 파동이 작은 형태가 아니라 파동이 큰 형태로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가에서는 파동이 적은 형태로 누군가를 사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고가에서는 파동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서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차트를 보면 저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고가에서 좀 더 짧은 시간에 파동을 크게 만들어서 내려오는 형태의 주기를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가 급속도로 상승해서 큰 파동을 만들고 떨어지는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결국에 지금과 같은 횡보 구간이 이런 형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박스권의 기간이 긴 만큼 결국 상승폭을 가져가게 돼요. 왜냐하면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물량을 누군가는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의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매집한 물량이 많아질수록 더 가격을 올려서 더 큰 고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반등했을 때 이게 찐반인가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횡보의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살려고 하면 많은 기간을 들여서 사야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항상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길어질수록 상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스권이 길어지는 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만큼 길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올라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제일 동반되면 좋은 게, 이런 박스권 구간을 가면서 결국 이게 개인의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는 구간이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막 만족할 만한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벗어난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부터 바로 상승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박스권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더 길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 확률도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이만큼 길어지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도 절대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박스권이 길어지는 거는, 횡보가 길어지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졌지만 올라가지 않은 사례가 있죠.
이게 전에도 프랙탈에서 얘기해드린 2018년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박스권이 길었지만 박스권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박스권이 길어지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박스권이 길어지는 게 상승에 좀 유리하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차트를 보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구간에서 보통 매도 심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면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현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매도를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돈이 점점 이런 돈이 확정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통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가 고통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매도를 만들게 되는 차트가 또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트를 보면 뭐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차트 볼 때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는 게 뭐 지금부터 상승할 거라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 가격, 그러니까 횡보가 길어질수록 결국엔 상승폭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횡보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내가 살 수 있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어디를 돌파했을 때 살 거야 라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있으면 이게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길어지게 되면은 지선 또한 또 명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선 떨어졌을 때 돌파 매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을 또 갖출 수 있는 게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의 가격대의 움직임의 분포에 갇혀서 짧게 이제 역추세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 아니면 수익이 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긴 횡보의 움직임은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